그 다음에 요런 것도 있어요. CU. 편의점 말고 CU의 줄임말. 서사갈래랑 극갈래를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소설과 시나리오를 비교를 해보자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서사갈래라고 했을 때는 대표적으로 소설을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극갈래는 두 가지가 있는데 영화관에서 보는 게 영화지. 근데 영화는 이제 우리가 촬영되어서 이미 다 편집된 영상을 사실 틀어주면 그걸 그대로 보는 거잖아요. 근데 연극은 뭐야? 진짜 무대에서 실시간으로 배우들이 나와서 연기를 펼치는 공연을 보는 거지. 그래서 영화 대본을 시나리오라고 얘기하고 연극 대본을 희곡이라고 해. 시나리오와 희곡 혹은 뭐 뮤지컬 대본, 드라마 대본 같은 것들을 다 통칭해서 극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서사갈래와 극갈래의 공통점, 시와 비교했을 때 뭐 소설이든 대본이든 다 어때? 분량이 길지. 일단 매우 길어요. 그래서 공통점은 그겁니다. 두 작품 다 인물 등장해, 사건 등장해, 그 사건 속에서 인물 간의 갈등 펼쳐져, 그 얘네가 언제 어디서 뭔 일을 하는지 배경까지 구체적으로 제시가 된다. 그래서 인물, 사건, 갈등, 배경이 제시가 되는 요 부분이 공통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 빼고는 다 차이점이다. 왜? 라고 해서 써볼게. 소설에서 독자들에게 이야기를 전달해주는 사람이 누구야? 화자는 시에서 부르는 말이고, 소설에서는 그렇지, 서술자라고 하지. 굿. 서사갈래에서는 서술자가 존재합니다. 서술자 없는 작품 없어. 무조건 예외 없이 서술자가 있어. 그래서 이 서술자의 역할이 뭔데? 서술자가 독자에게 인물의 성격, 얘 어떤 애고, 인물의 심리 같은 것들을 얘기를 해주는데, 흥부는 착하고 놀부는 나쁘다. 인물의 성격을 뭐 해준 거야? 직접 제시를 해준 거지. 간혹 그렇게 직접 제시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놀부는 오늘도 마당에 나가서 어린아이의 뺨을 때렸습니다 라고 놀부의 행동을 얘기해. 근데 그것만 봐도 우리가 놀부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지. 이건 무슨 제시? 오케이, 간접 제시. 서술자가 인물의 성격, 심리 등등을 직접 제시해 줄 수도 있고 간접 제시해 줄 수도 있다. 근데 이제 구분을 해서 헷갈리니까 한 요쯤에서 자를까? 우리 극갈래에서는 서술자가 있다 없다? 없다. 서술자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근데 여러분들이 선생님 연극에서 간혹 해설자 나오지 않나요? 하는데 해설자는 또 다른 등장 인물인 거지, 실제로 우리 관객들에게 나와서 이러쿵저러쿵 처음부터 끝까지 사건을 전달해 주지는 않는다. 그럼 우리는 연극을 보면서 사건 파악을 어떻게 해? 얘들아, 니네가 연극을 보는 관객이야. 사건 파악을 뭘로 해? 인물들이 말하는 거, 그 다음에 연기하는 거를 보고 직접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잖아요. 그래서 서술자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쟤가 나쁜 놈이다. 인물의 성격. 혹은 쟤 지금 긴장하나 보다, 두려운가 보다, 좋은가 보다, 이런 심리를 뭘로 판단한다? 오직 말과 행동, 간접 제시밖에 없다. 직접 제시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지. 오케이? 인물의 성격과 심리가 오직 간접 제시되고, 소설에서는 직접도 있고 간접도 있고 혼용이 된다. 그 다음에 서술자의 유무, 이게 가장 큰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끌고 와가지고 하나만 더, 이제는 시나리오 vs 희곡 둘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보자. 자, 둘 다 당연히 인물, 사건, 갈등, 배경 제시가 되겠지.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오늘 배울 동주라는 시나리오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너네 학습활동에 파수꾼 있었을걸? 했지? 파수꾼이란 연극 대본이 있는데, 희곡 둘의 공통점, 시나리오와 희곡의 공통점은 다 읽어보면 뭐 써있냐? 첫 번째, 대사 있고요. 그 다음에 모든 영화 대본, 연극 대본에 해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간혹 막 그런 거 있잖아. 괄호 열고 인상을 찡그리면 괄호 닫고 야! 이런 거. 그때 그 괄호 이런 걸 뭐라 불러? 배우들의 연기를 어떻게 디렉팅을 해주는 거죠. 지시문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둘 다 대사 있고 해설 있고 지시문이 있어요. 근데 차이점이 있다면, 여러분 시나리오는 아까도 말했지만 영상을 완벽한 상태로 만들어야 돼. 편집까지 끝나야 영화관에 걸고 상영을 할 수 있어.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촬영을 뭘로 할 거야? 카메라를 사용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카메라로 영상을 촬영해야 되다 보니까 뭐 어떨 때는 카메라에 줌을 당길 수도 있고 줌 아웃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특수 용어가 쓰인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인 특수 용어 몇 가지만 알려주면은 예시. 여러분들 교과서에서도 나오지. S샵 뭘까? 씬 넘버야. 그래서 S샵 1 하면 씬 넘버 1, 씬 넘버 2, 씬 넘버 3 이렇게 쭉쭉쭉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요런 것도 있어요. CU. 편의점 말고 CU의 줄임말.
close up입니다. 그래서 줌인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도 있어. 맞춰봐. FI. fade in 뭐자 F5도 있어. 그럼 fade out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등등등등 이런 것들이 있다. 자, 그 다음에 반면 희곡은 어떤데? 그럼 희곡은 촬영을 할 필요 없어. 배우들이 그냥 대사 잘 외워가지고 연기만 실감나게 해주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배우들을 쓰다 보니까 얘는 시간이나 공간, 그 다음에 인물 수의 무엇이 있다? 제약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시공간에 제약이 왜 생기나요? 라고 한다면, 자, 공간, 예를 들어서 내가 우주를 다루는 연극을 하고 싶어. 만들 수 있지. 근데 무대 배경을 우주로 만들 수 있는가? 하려면 그냥 대충 달, 토성, 뭐 천왕성 이런 거 그냥 막 붙여놓고 우주임 하고 그냥 하는 거잖아. 그냥 그런 어쩔 수 없는 제약이 있고, 그 다음에 시간도 내가 어제 장면을, 어제 있었던 일을 과거 회상으로 보여주고 싶어. 그러면 어제로 도망갈 수 있나? 없지. 그냥 어제인 것처럼 또 다시 지금 현 시점에서 연기를 해야 되잖아.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시공간의 제약. 그 다음에 인물 수는 그런 거예요. 제작비의 한계. 우리 만약에 100만 대군이 지금 막 몰려오는 다급한 상황이야. 그럼 보통 연극에서 어떻게 처리하지? 뭐 한 2명, 3명 막 이렇게 뛰어와가지고 우린 100만 대군이다 막 이래. 그러면 관객들이 뭐라고 생각해?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거지. 아니에요, 3명이잖아요. 막 이렇게 딴지 걸면은 이제 갑분싸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데 잘 봐. 선생님, 시나리오는 왜 그게 없나요? 근데 시나리오 왜 인물수에 제약 없어? CG가 가능하잖아. 여러분, CG가 뭐의 줄임말이야? 컴퓨터 그래픽이거든요. 카메라 그래픽 말고 컴퓨터 그래픽이에요. 그래서 CG로 얼마든지 편집이 가능해. 뭐 예를 들어 인터스텔라 이런 거 보면 진짜 실감나게 공간을 표현하잖아. 배우들이 직접 우주를 간 게 아닌데도 충분히 구현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희곡은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 이런 어쩔 수 없는 인물 수의 제약이 있다 보니까 그 공연장에 배우 말고도 사람들 많이 앉아 있잖아. 누구? 관객들. 그래서 가끔 일부러 관객들을 극중에 참여시켜서 인물의 제약을 극복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인물 수의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서 관객을 극중에 참여시키는 경우가 있다.